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요, 나의 부동산 시세를 잘 모르는 대학교 친구, 유주택자죠. 몇 천만 원을 지금 손해보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나, 지금까지도 크게 없냐라는 영상을 또 끝까지 봐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에 접근을 하고 내 집 마련 또 청약에 접근해서 최근에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두 동짜리 주상복합 최고 44층 어찌 해야 하나,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재 마이너스 최대 6천만 원 마피라 그러죠. 현재까지 물건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상복합이고요. 제 친구와 또 친한 친구입니다. 있는 그대로 신상을 말을 하고 싶지만 개인정보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컨텐츠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해당 여기 지역이 어딘지 또 아파트가 어딘지를 같이 한번 밝히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이나 이 동네를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많은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뉴센트럴 두산 위브더 제니스라는 주상복합 두 동짜리 44층 최고입니다. 최근에 2023년 9월 기준으로 거래가 됐더라고요. 5억대 중반입니다. 36평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래가 많이 없더라고요. 최초 분양가는 5억 9,600만 원, 거의 6억 정도 되죠. 청약은 2020년 3월입니다. 이 당시 시기가 대구뿐 아니라 전국이 대세 상승장 불장이었습니다. 청약 경쟁률 또한 여기가 주상복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대 1이 넘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했죠. 제 친구도 여기저기 대구에 막 물량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입주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저기 넣다가 하나 쉽게 얘기하면 얻어 걸린 상황인 거죠. 뼈 아프지만 청약을 잘못한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제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면서 제가 한번 이유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 전에 화면을 보면서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한번 주변의 입지적인 상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호갱노노 홈페이지에서 가져와 봤고요. 조금 지도를 좁혀서 보면 대구에 여기 보시죠. 위에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라인이 지나가는 지하철이 바로 2호선 라인이고요. 2호선 라인 중에서도 여기 죽전역입니다. 죽내 본내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죽전 내거리부터 시작해서 남쪽 방향으로 쭉 직진으로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 볼리 내거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와룡로라고 또 하고요. 여기 볼리 내거리에 붙어있는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달서 프루니오 시그니처 여기였으면 참 좋았을 건데 여기보다 바로 위에 있는 여기입니다. 바로 뉴센트럴 두산 위브더 제니스라는 주상복합이죠. 그래서 여기 보셨던 대로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2건 정도 거래가 있었고, 평형은 단일 평형이고 316세대. 왼쪽에 중반부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거래가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용적률이 839%. 상당히 빡빡하겠다. 뭐 44층 정도 되니까 상당히 여기 살 때는 조금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024년도 5월 입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양가는 5억 9,600만 원. 평균 경쟁률이 13.65대 1 정도 되네요. 이번에는 네이버 부동산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여기 필터를 걸어놨습니다. 입주 예정에서부터 2년.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만 필터를 걸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게 말씀드렸는데, 죽전 내거를 기준으로 북쪽이죠. 여기서부터도 죽전 에일리네트를 필두로 해서 실제적인 입주 예정부터 해서 2년차 되는 아파트들이 또 주상복합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소형 소규모 단지도 있을 거고 대규모 단지도 있을 거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요 기준으로부터 해서도 상당히 입주가 현재도 많고 입주가 또 많이 또 진행되는 상황이고, 여기도 좀 많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아파트, 제 친구가 처음에 분양받았던 아파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뉴센트럴 두산 위브더 제니스. 자, 매물을 단일 평형이고요. 거래를 낮은 가격순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4층이고 여기는 6층입니다. 6층 기준으로도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6천, 마이너스 5천, 밑에도 8층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6천부터 마이너스 4,500, 이렇게 마피의 물건이 지금도 많이 나와 있는 현재 상황인 거죠. 물건도 65개, 총 이제 두 동 중에서 세대 수도 316세대면 좀 작은 세대죠. 작은 세대에도 불구하고 매매 물량도 마피로 지금 던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프루지오 시그니처라는 여기도 이제 주상복합인데요. 여기는 위에랑 보시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여기가 용적률이 조금 더 낮겠구나. 여기는 상당히 두 개 동이고 여기 동간 거리도 상당히 좁다면 그나마 여기가 조금 동간 거리가 여기보다는 넓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적인 용적률도 여기가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대규모 단지에다가 용적률도 조금 낮기 때문에 조금 쾌적하고 단지 수도 많고, 그래서 여기보다는 사람들이 여기를 더 선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활용로를 중심으로 좌측에도 달서 SK뷰라는 2024년 6월달 기준으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가 이미 여기도 있는 거죠. 여기는 1196세대, 거의 1200세대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새 아파트,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 전체를 포함하더라도 가장 대규모 아파트가 여기도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기서도 얘한테도 밀리고 달서 SK뷰라는 여기 있는 실제적인 주상복합이 아닌 아파트에도 밀리게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뼈 아프지만 우리가 복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에 같은 실수는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상복합인 거죠. 특히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물량이 많고, 물량 보여드렸죠. 상대적으로 또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을 우리가 청약을 받으면 안 된다. 죽전에서 볼리 내거리, 사실 죽전 내거리에도 물량이 많고 비슷한 주상복합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볼리 내거리 쪽보다는 더욱더 상대적인 상급지인 2호선 라인에다가 달구벌대로 쪽인 죽전 내거리 쪽이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 거죠. 거기에 붙어있는 쪽이 아무래도 역세권이고 상권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살기도 더 편하고 선호도도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지도에서 지금 보이는 대로 이 죽전 내거리를 중심으로 한 여기 남쪽에 또 상부 북쪽에도 물량이 많은데, 굳이 저 밑에까지 가서 여기에서도 멀고 세대수도 적은 저기를 주상복합을 굳이 내가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자 보면 아파트보다는 사실상 주상복합 같은 평형대라도 사람들이 덜 선호하면서 시세도 동일 평형, 또 비슷하게 입주한 연식 비슷한 아파트에 비해서도 시세 또한 80에서 90% 정도임을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조금 뒤따라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시세도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주상복합 용적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빡빡하고 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더 빡빡하고 또 쾌적함이 좀 떨어진다. 근데 동은 요 밑에 있는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 여기는 동도 6개면서 층도 49층입니다. 여기가 남쪽에 있는, 아직 물량도 좀 있고, 이건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이쪽으로 사람들이 조금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읍지로 따지고 봐서도 가장 이 중에서도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소규모 단지 플러스 주상복합, 답답하고 바로 아래 여기 때문에 조망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44층인데 여기는 최대 49층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가 먼저 입주하고 2년 뒤에 여기가 입주를 하는데 지금 건설하고 있고 여기는 거의 다 됐겠죠. 근데 여기가 층이 올라가서 고층에서는 뷰 자체가 이쪽 남서양 뷰도 보이고 백일동에서도 이쪽 뷰가 보이겠죠. 근데 나중에 여기가 지금은 여기도 보이지만 남동도, 하지만 얘가 다 올라갔을 때는 이쪽 뷰는 사실상 백이동의 남동항 뷰는 영구 조망 자체가 이 주상복합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마 결정적이라고 보고, 24년 이 제 친구 거는 5월 입주, 2년 뒤에 26년 3월에 입주, 2년 뒤에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신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여기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 초등학교를 대도로를 건너서 덕인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선호를 할까? 덕인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대도로를 건너서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달서 SK뷰 아파트는 큰 도로 안 건너고서도 이렇게 금방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여기 두 주상복합은 이 대도로를 건너서 초등학교를 배정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여섯 번째, 여기 아파트 33평 기준으로 여기 아파트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마피가 붙어서 5억대 현재 중반인 거죠.
근데 1000세대 이상의 P가 붙었어도 달서 SK뷰 여기 아파트는 여기도 P 붙었어도 비슷한 가격입니다. 과연 비슷하게 입주를 하고 과연 연식 비슷하면서도 그런 아파트나 주상복합 중에서 과연 두산 위브를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왼쪽에 있는 달서 SK뷰를 선택하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아파트에서도 순위 자체가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룡로, 즉 여기죠. 여기 볼리네 거리가 있는데 여기 남측에서도 주상복합이 입주가 또 있다. 무슨 얘기냐?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 두 개뿐만 아니고 밑에 하부에 빌리브, 라디체, 왼쪽에 보시면 달서 고코하루, 빌리브 클라세, 더샵, 달서, 와 여기 뭐 센트엘로 여기도 한번 주상복합 현재 가격을 봤더니 자, 가격 낮은 순으로 보겠습니다. 자, 매매고 116, 118로 이미 여기 6월달에 입주를 했는데도 자, 4억 중반대 저층이지만 12층인데 4억 8천 마피 5천이라 돼 있네요. 입주를 했는데도 마피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물량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물량이 있는데 가격도 훨씬 낮다. 여기 둘 중에 여기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가격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데 거의 입지적으로도 비슷하고 근데 연식도 비슷하고 근데 가격은 훨씬 싸다. 그렇다면 사람들 여기도보다는 여기가 오히려 더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 결론은요. 청약 당시의 분위기가 2020년도죠. 그때 분위기가 엄청 좋다라고 불장이라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고 여기저기 청약을 넣고 또 분양이 되면 또 롯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 지어질 그러니까 현재죠. 2년 뒤 3년 뒤 시점에 이 아파트 이 주상복합 말고 혹시나 주변에 입주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또 그들에 비해서 내 물건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지 나쁜지 분양가는 또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청약에 도전을 해야 된다. 제 친구는 말씀드렸죠. 크게 관심이 없고 언제 또 입주가 뭐 얼마나 되고 여기에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청약을 마구잡이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두 번째 이 친구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마피 5천 6천 던지지 말고 어차피 이 친구는 다행히도 실거주로 분양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지금 5천만 원 6천만 원 달리니까 너무너무 아깝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마피로 내놓는다 해서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저층이 아닌 거죠. 바로 매수할 사람이 또 기다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대출을 받아서 잔금하고 조금 더 살다가 2년 뒤 4년 뒤에 이 지역의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신축 전세 물량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올라온 가격 최소 마피가 아닌 거의 무피로 그때 매도하는 것이 일단 실거주를 어차피 해야 될 집을 찾아야 되니까 그때 살면서 버티고 있다가 대출이자 내면서 버티고 있다가 그때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가 줬죠. 그 친구의 이제 선택입니다. 생각을 많이 이제 하면서 결론을 내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죽전 내거리에서부터 볼리 내거리까지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우리가 봤을 때는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모두 다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높고 좁은 면적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이 입주가 몰리면서 내년까지도 좀 많아지는 상황인데 내년이 지나면 여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때까지는 좀 실고자면서 버티고 있다가 그 이후에 2년 뒤 4년 뒤에 어느 정도 여기가 가격이 좀 회복하고 안정권에 들면 지금 마피로 5, 6천 던지기보다는 그 이후에 매도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